one could stand between me and home. Not even the gods. Keep us free!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의 2차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야, 겁나 재밌겠다. 바로 한번 보러 가실게요. I think it's asleep. Tell me what you remember. A wife? 낡은 조각배 위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오디세우스. 일단 행색 자체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트로이의 영웅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길게 기른 수염에 거적대기, 모든 동료를 잃고 배가 난파당한 후 홀로 남겨진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나레이션의 한 여자와 대화 중인데 원작처럼 그는 오기기아 섬에 난파되었고 이 섬의 주인인 칼립소가 그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 테러 누나한테 끌려가는 건 참 귀하다, 그죠? 이전에 어둡고 거칠었던 바다와는 달리 이 해변은 밝고 평온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오기기아 섬. 칼립소는 모든 걸 잃어버린 오디세우스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오랜 시간 이 섬에 외롭게 살아왔던 그녀였기에 오디세우스를 몇 년 동안 이 섬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후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너를 블로불사의 신으로 만들어줄 테니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자 권유하지만 결국 몇 년 살다가 집에 보내달라 절절히 애원하죠. 이미 그는 신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요 인간이 신의 심기를 거스르게 할 경우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체감했기에 이렇게 칼립소에게 비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몇 년이 흐르고 그녀는 결국 오디세우스에게 뗏목을 만들어주고 그와 쓸쓸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A son. And then what? 한편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텔레마코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칼립소, 밤이 되어 트로이 목마에서 빠져나오는 병사들. We won the war. 이들은 성문을 열어 잠복해있던 그리스군을 불러들입니다. 가운데엔 이 전쟁의 총사령관 베니 서프디가 연기하는 아가멤논이 보이죠. Benny. Hey, good to see you. Ozu? What's the name of the game again? Ozu. Hey, how are you? Like the Oh, good filmmaker. to see you, bud. Hey, how you doing? Ozu? The name of Hongzu. the I was gonna say I love Ozu. Koopa Shell Push. 그렇게 모든 건물들이 불타오르고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 Help me go home. This is a household waiting for master. 이후 끝없는 해변을 걷는 오디세우스. 아마도 N년 만에 칼립소에게서 벗어난 것 같죠. 이후 오디세우스의 부재로 텅 비어버린 이타카의 궁전. 이곳엔 엄청난 숫자의 구원자들이 들어차 있는데 이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때 몰려든 구원자만 108명. 진짜 토 나오는 숫자죠. 이들은 페넬로페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을 강요했고 오디세우스의 식량과 술을 거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배트맨. I'm vengeance. 자신을 선택하라 강요하는 안티노우스. 이분은 108명의 구원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가장 재산이 많은 귀족 중 한 명으로 단순히 페넬로페와 결혼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오디세우스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원작에선 가장 오만하고 잔인한 자로 묘사됩니다. 다른 구원자들이 눈치를 볼 때도 그는 대놓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며 이 궁전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고요. 안티노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장성에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을 두려워했고 향후 아버지를 찾아 떠난 텔레마코스를 몰래 매복하여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They're pining for a daddy. You didn't even know. Like some sniveling bastard. 여기서도 텔레마코스를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그를 어린애 취급하는데 야, 이제 애새끼더면 아니라고. I want you to choose me. Ithaca's king is coming back. No, he's not. 이후 활을 들고 있는 페넬로페. 오디세이아의 상징적인 피날레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 뒤에 보이는 페넬로페의 시녀. 향후 페넬로페를 배신 때리는 멜란토가 서 있는 걸 보아 마지막 장면이 아닌 구원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장면으로 보이죠.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말하는 안티노우스. What would he do if he came back here and find all these suitors in his house? 자, 그리고 다음 장면. 오디세우스 군대는 이렇게 양들, 식량들이 가득한 동굴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이윽고 이 동굴의 주인, 반신인 사이코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형,
이제 거인까지 캐스팅한 거야? 사이클롭스 종족은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 덕에 동굴 안엔 우유와 치즈들이 가득했고 그의 소중한 식량을 얘네가 훔쳐먹다 걸린 거죠. 이를 본 오디세우스는 얼어붙어 버리고 이타카 절벽 위에 앉아있는 두 명의 인물, 오디세우스의 충성스러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텔레마쿠스와 대화 중인데 자세히 보면 한쪽 눈이 멀어있죠. 이게 원작의 설정과는 조금 다른데 아마 안티노스 무리에게 해코지를 당하며 이 한쪽 눈이 실명되는 설정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텔레마쿠스는 검투 훈련 중이죠. 그는 오디세우스 가문의 진정한 가족이자 이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로 어린 시절부터 오디세우스와 친형제처럼 자란 인물이기도 합니다. 향후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 고향에 도착하고 이때 에우마이오스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They're pining for a daddy, like some sniveling bastard. 구원자들끼린 이렇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안티노스는 우리 피터를 대놓고 조롱하는데 Who's looking after your wife and son? Do you see? My dad is coming home. 한편 어둡고 황량한 장소에 도착한 이들, 바로 원작에 등장하는 죽음의 땅 하데스에 발을 들이는데, 바로 이전에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를 만났고 고향 이타카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선 죽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라 조언받습니다. 여기 먼저 보이는 인물은 동료 엘페노로인 것 같은데 바로 키르케의 섬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저승 언저리를 떠돌고 있었고 이 장소에서 그의 병사들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조하게 된 테이레시아스,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로 살아생전 여신 헤라의 분노로 시력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미래를 보는 영안을 얻게 되는데, 이후 구덩이를 파고 양의 피를 쏟아붓는 의식을 치르고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망령들을 칼로 물리치며 테이레시아스에게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전해 듣게 됩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들을 절대 죽이지 말 것, 고향 이타카엔 불청객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돌아가면 그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 안식으로 끼일 섬 바다를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 노를 땅에 꽂고 제사를 지내야 할 것. 이후 오디세우스는 예언대로 위험한 고비들을 맞지만 테이레시아스가 경고했던 한 가지,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는 금기를 깨버리게 됩니다. 이후 피로 뒤섞여버린 바다. Bringing vengeance. Bringing it all. 수백 명의 대군들을 이끄는 오디세우스, 아마 하데스의 망령들과 싸우는 장면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 원작 속 라이스트 리고네스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엄청난 거구의 은색 전신 갑주를 입고 있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들을 깨부숴버립니다. 원작에서 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식인 거인족으로 묘사, 절벽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던지며 배를 파괴하고 오디세우스의 배 한 척을 제외한 11척의 배를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Need everyone at this party dead. I can still save them. 이후 결국 런을 쳐버리는 오디세우스의 군대. 안티노스는 텔레마코스의 암살 명령을 내리고 폭풍우를 만나버린 오디세우스 군대. 네, 결국 포세이돈의 저주가 내려졌고 You're a man who needs to control his fate. But you cannot control this. 섬을 떠나기 전 칼립소와 대화하는 오디세우스. 여기서 그는 칼립소에게 벗어나려 하지만 우리 칼립소 누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후 오디세우스는 작은 조각상을 매만지는데 아마 아내 페넬로페가 그에게 선물해준 물건, 아테나의 작은 조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딱 제가 어제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알 수 없는 소포 하나를 받았어요. 네, 바로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아테나 핀. 국내엔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이 한정판 핀이 이게 저한테 왔습니다. 판당고 편집장 에릭 데이비스도 이걸 받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이 아테나 핀을 갖게 된 한 명이 되었고요. 여기엔 145라는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한 떡밥이 된다고 하죠. 향후에 공개될 오디세이의 떡밥. 끝까지 무띵해서 지켜봐주세요. 이후 구원자 한 명에게 주먹을 날리는 피터. 하지만 대차게 업어치기. 야, 스파이더맨이었으면 넌 죽었어. 이 장면에선 오디세우스가 어딘가에 묶여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바로 돛대에 묶여있는 세이렌의 장면으로 보이죠. 세이렌은 천상의 목소리로 바다 위의 배들을 유혹하고 노래에 홀린 선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듣는 자가 갈망하는 비밀스러운 지시, 또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며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적 갈망으로 노래를 듣고 싶어했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 명령하고 비명을 질러도 절대 풀지 말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광기를 선택한 그냥 미친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야 풀어줘. That world is gone. No one could stand between me and home. 떠나기 전 페넬로페와의 마지막 밤. 이후 한 마리의 어린 강아지. 그 강아지가 훌쩍 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오디세우스가 키우던 개 아르고스로 오디세우스가 다시 이타카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늙고 병들어 거름더미 위에 버려진 채 진드기에 뜯기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던 아르고스는 거지 분장을 한 오디세우스를 단번에 알아보죠. 오디세우스는 누구도 나의 귀향길을 막을 수 없다. 신들조차도라고 말하며 확신을 갖지만 이 확신 때문에 모두가 죽고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귀향을 못하는 거지꼴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They're the gods. 이후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다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카리티스 등장. 오디세우스의 군대는 대혼돈에 빠지고 I think it's asleep. 여신상의 목을 따버리는 장면, 이후 사이클롭스에게 먹히는 병사들의 장면을 끝으로 오디세이의 2차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맷 데이먼의 집으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유서가 깊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마션, 인터스텔라, 또 아들로 나오는 톰 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홈커밍부터 뭐 파포르몸, 노웨이홈, 아니 집에 가고 싶어서 환장한 분들만 모셔놔. 사실 뭐 화성에서도 돌아왔는데 아니 고대 그리스 정도는 껌이지. 무엇보다 진짜 어벤져스급 초화 캐스팅. 진짜 영화계의 닉 퓨리라 불릴 만큼 놀란 감독은 이 대단한 배우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데 성공했고, 제이슨 본의 맷 데이먼,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배트맨의 패틴슨, 캣우먼의 해서웨이, 퍼니셔의 존 본탈, MJ의 젠데이아, 이 클레아의 샤를리즈 테론까지 진짜 배우계의 히어로들을 어셈블해버립니다. 이번 작품은 놀란 감독만의 비선형적인 구조, 덩케르크처럼 꼬여있는 타임라인을 보여주겠죠. 이 머리는 좀 아프지만 빨려드는. 미국 개봉일은 7월 17일로 확정됐는데 국내 개봉일은 8월 5일이죠. 이게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의 개봉일이 15일로 변경되면서 오디세이가 3주가량 늦춰지게 됩니다. 톰 홀랜드는 7월 17일 오디세이, 2주 뒤인 31일엔 브랜뉴데이가 개봉하는데 거의 뭐 제2의 바벤하이머죠. 유니버셜이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오펜하이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오펜하이머도 북미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놀란 감독 정도면 괜찮다고 본 거죠. 이번 영화는 루드비 고란손의 음악, 모든 장면을 IMAX로 찍었다는 문구도 기가 막히죠. 이 짧은 프레임만 봐도 놀란 감독 영화인 게 너무 잘 느껴지고, 영상미와 사운드 트랙 모두 기대를 안 하기가 힘든 조화. 또 실제로 거인을 섭외해 왔는지, 실제 바다에 구멍을 뚫었을지, 요런 디테일까지 너무 재밌겠죠. 과연 놀란 감독은 오디세우스가 그린 10여 년의 여정을 어떻게 이 영화 한 편에 담아냈을지 이번 영화의 소식과 정보는 쭉 이어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